무라. 네, 쌤은 계속 이어서 찍고 있습니다. 중간에 종치는 소리가 날 것 같은데 그냥 계속 찍겠습니다. 이것도 25분 정도에서 자를게요. 자, 이어서 합시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 광전효과 설명하고 있었는데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광전효과에서 자, 빛을 비춰 전자가 튀어나가. 그런데 이쪽에다가 전원을 연결해서 플러스 극을 달면 전자가 잘 끌려오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극을 점점 이 플러스 세기를 점점 높였어. 점점 전압을 높이니까 점점 전류가 많이 흐르다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더 이상 늘지 않고 똑같아. 왜냐하면 튀어나온 전자가 100개다. 그럼 100개가 다 통과했으면 더 이상 통과할 게 없으니까 최대 전류는 일정하겠죠. 그것까지는 이해가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얘를 역전압, 여기다 마이너스를 걸어줘. 마이너스. 역전압. 자, 잘 안 보이겠다. 마이너스를 걸어주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있는 전자들이 튀어나왔다가 여기 마이너스가 얘를 막아내니까 야 오지마 마이너스가 미니까 전자들이 점점 통과를 못하겠죠. 센 애들은 마이너스가 약하면 그냥 하고 뚫고 들어가는데 이 마이너스 쪽으로 전압을 점점 높이면 어느 순간 되면은 하나도 안 흐르는 거야. 그건 뭐를 말하느냐? 그 전압이 딱 되면 여기 있는 애들은 그 전압을 이겨내지 못하고 뚫고 못 가는다는 거지. 여기서 밀어내는 힘과 얘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가 같아지는 순간 얘는 이제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멈추겠죠. 이해돼요? 전자가 날아오는데 여기서 마이너스를 점점 세게 해서 어느 순간 VS라는 마이너스 전압을 딱 가하니까 얘가 한 놈도 통과 못하고 떨어지는 거야. 그전에는 몇 개가 점점 줄다가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센 빛이나 약한 빛이나 다 이게 같더라는 거야. 이게 이제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거야.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센 빛을 쬐면 이 튀어나오는 전자가 큰 에너지를 가지고 튀어나올 거 아니야. 그치? 큰 에너지를 가지고 튀어나오는 애는 얘를 막을 때도 더 큰 힘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예상할 때는 강한 빛은 좀 더 많은 마이너스 극을 걸어야 멈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든 애들이 이게 같더라는 거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파동으로 설명 안 돼. 왜냐하면 센 빛은 빛이 에너지가 많은 거야. 이런 거지. 여기서 전자가 왜 튀어나오냐면 요 전자는 원자 핵에 다 잡혀 있잖아. 여기가 만약에 금속인데 만약에 이게 금이다. 금속인데 금이면 원자 핵에 전자가 막 잡혀 있었는데 얘가 우리 그거 배웠잖아. 얘가 에너지를 받으면 더 먼 궤도로 가다가 그 속박을 벗어나고 에너지가 많으면 완전히 찌셔나가잖아. 그치? 그럼 빛이 얘한테 에너지를 주는 거야. 여기 전자가 막 돌고 있는데 이 전자한테 빛이 에너지를 막 줘서 야 나가 내가 막 점점 빠르다가 어느 순간 팍 튀어나가잖아. 근데 얘가 여기서 요거를 끊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어떤 애는 이게 가까이 있었으면 좀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거고 어떤 애는 뭐 여기 있었으면 조금 적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할 거야. 어쨌건 여기 있던 전자가 예를 들어 요걸 끊고 나가는데 에너지가 10이 필요했다고 해봐. 10이 필요한데 10이 필요한데 얘가 100이라는 에너지를 받았어. 그럼 100 중에 10은 이걸 끊는데 쓰고 90을 갖고 튀어나가겠지. 근데 여기에 10이 있는데 에너지를 50만 받았네? 그러면은 50 중에 10은 이걸 끊는데 쓰고 40 갖고 튀어나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강한 빛을 받았을 때 튀어나가는 애는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으니까 걔를 정지시키려면 더 많은 전압을 걸어줘야 정지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이게 강한 빛이면 이게 더 밑으로 내려와야 된단 말이야. 정지시키는데 필요한 전압이 많이 필요해.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현상을 이제 설명을 해내야 되는 거야.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지. 자, 그런 현상이 하나 있고.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가 그 정지하는데 전압을 VS, 스톱 볼트 전압을 걸었을 때 얘한테 가해준 그 에너지가 사실 얼마냐? 이 식에 의해서 우리 지난 시간 마지막에 했던 거 이만큼의 에너지를 역방향으로 가해주는 거야. VS 곱하기 2의 에너지를 가해주는 거야. 그때 모든 전자가 멈췄다는 건 뭐를 뜻하냐면 이 전자 중에 제일 셌던 놈이 가지는 운동 에너지도 이거를 넘어서지 못했다는 거지. 숫자로 해볼까? 얘가 100이라는 힘으로 막고 있었어. 그러면 그때 아무도 이걸 통과하지 못했다는 거는
튀어나온 전자 중에 제일 센 놈의 운동 에너지도 100을 넘지 못했다는 거잖아. 그치? 그 중에 운동 에너지가 센 애도 있고 약한 애도 있는데 제일 셌던 애마저도 이걸 넘지 못했어. 즉 튀어나온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이 값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때 딱 멈추고 아무것도 못 왔으니까 이제 제일 센 놈도 요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물리원이랑 다른 게 요 식이 등장한 거예요.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 없어. 그냥 이해만 해도 돼. 물리원 수준으로 이해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이 최대값이 이런 값을 가지고 있더라. 우리 이렇게 식으로 가면 딱딱하잖아. 그냥 이런 게 가볍게 넘어가. 자, 그 다음에 봇 지우개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자, 요런 모양이 나타났었고, 요 밑에다 그릴까요? 밑에다 그릴게. 그러면 요놈 전자가 가지는 최대 운동 에너지는 뭐랑 연관이 있냐 도대체? 뭐랑 연관이? 이 빛의 색이랑은 관계가 없어. 빛이 세나 약하나 다 똑같은 정지전압을 가져. 같은 금속이라면. 그래서 그러면은 색이랑은 상관없고 뭐랑 상관이 있나 봤더니 여기랑 상관이 있는 거야. 쪼여준 빛의 여기 보이나? 보이죠? 진동수 프리퀀시 F. 진동수를 변화시켰더니 어느 정도 진동수만 지나면 걔가 가지는 전자가 가지는 이 운동 에너지, 최대 운동 에너지, 전자 중에 세게 튀어나오는 애 있고 약하게 튀어나오는 애 있는데 요 전압을 점점 더 높여가지고 하나도 전자가 도착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는 그 중에 제일 센 애게 얼마인지 측정할 수 있는 거잖아. 자, 여기서 100의 전압을 가했더니 하나도 통과 못했네? 그럼 그 중에 제일 셌던 애도 100까지 밖에 안 갖고 있었다는 거지, 에너지를. 100을 넘었으면 뚫고 들어왔을 텐데, 그치? 그래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건 전자들이 가지는 그 전자도 여러 개 중에서 최대 운동 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는 건데 그 에너지를 측정했더니 걔는 뭐랑 관련이 있냐? 비춰준 빛의 진동수랑 관련이 있다는 거야. 세기는 달라. 세기는 빛의 진폭과 관련이 있는 거야. 진폭, 파장, 이런 게 센 거고, 그거 있잖아. 같은 빨간색인데 밝은 빨간과 어두운 빨간, 그게 색이야. 근데 진동수는 뭐냐면 빨간빛과 파란빛 중에 누가 진동수가 많아? 파란빛. 보라색은 더 많아서 세포를 파괴하고 이런 거 기억나죠? 쉽게 말하면 빛의 색깔이야. 색깔하고는 관련이 있더라는 거야. 색깔하고는 이런 관계가 있더라는 거죠. 자, 이런 관계가 있어. 그 다음에 여기서 신기한 게 뭐냐면 요거를 우리가 물리원에서 배웠어. 한계 진동수라는 값이 존재하고 이 한계 진동수만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비춰준 빛이 이제 진동수가 큰 빛일수록 튀어나온 전자들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거기에 비례해서 증가가 되는 거야. 이 두 가지의 결과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얘는, 자, 봐봐.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진동수가 어느 정도 값이 안 되면 걔는 아무리 비춰도 운동 에너지가 0, 즉 전자가 안 나온다는 걸 의미해. 운동 에너지가 0이야. 근데 이 빛이 에너지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무리 약한 빛이라도 오랜 시간 쬐다 보면은 에너지가 누적되잖아. 자, 내가 전자야. 원자핵이 나를 잡고 있어. 얘 끌으려면 내가 10이라는 에너지가 필요해. 근데 1이라는 빛을 계속 쬐면은 마치 우리가 물을 끓이는 것처럼 1이라는 빛이 계속 쬐면 얘가 에너지가 1일 땐 못 나가지만 계속 쬐면 1, 2, 3, 4, 5, 6, 7, 8, 9, 10 되면 언젠간 튀어나가야지. 에너지는 누적된단 말이야. 에너지를 여기다 빛 에너지를 쬐주면 얘가 에너지는 파동입니다. 파동은 에너지의 흐름이잖아. 에너지를 계속 받으면 얘가 에너지가 1, 2, 3, 4 그래서 어느 순간 튀어나가야 돼. 근데 뭐냐? 어떤 진동수만 되면 그 아래로는 아무리 비춰도 안 나가더라는 거야.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돼. 자, 어떤 문제들이 있냐? 운동 에너지가 진동수에 비례하더라. 그리고 이 한계 진동수라고 부르는 이 값 이하로는 아무리 오래 쬐어도 절대로 전자가 튀어나오지 않더라. 0이더라. 무조건 0이야. 와, 씨, 환장하는 거지, 환장하는 거야. 얘를 연장해 볼까? 그럼 여기 이런 값이 존재해요. 에너지니까 여기는 어떤 특정한
에너지 값 W라고 해봅시다. 자, 얘가 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값이 나타나고 특정한 진동수 이하의 빛은 아무리 오래 쬐도 안 튀어나가고 또 뭐냐면 특정한 진동수만 넘으면 쬐자마자 튀어나와. 되게 흐릿한, 예를 들어서 얘가 파란 빛을 쬐야 나오는 금속이야. 근데 이 파란 빛을 아무리 오래 쬐고 막 강하게 막 밝게 해도 안 튀어나와. 밝기랑 상관없어. 무조건 진동수에만 관계있고. 좀 친다. 이건 쉬는 시간 끝나는 중. 얘를 아무리 흐릿해도 파란색 그 진동수만 만족하면 쨍한 전자가 튀어나와. 바로 흘러. 야, 이게 뭐냐. 이거를 에너지의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천재성을 발휘해서 그러면 나는 빛이 입자라고 가정하고 이 현상을 설명해 볼게. 이게 정말 획기적인 거야. 빛이 입자다. 자,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빛은 입자다. 에너지를 가진 입자고 그 에너지 값은 내가 이걸 보니까 진동수와 비례해. 그 비례 상수를 플랑크 상수라고 부르고 그래서 아인슈타인, 자, 이 칠판 지울게요. 칠판 지울게요. 자, 이쪽 지울게요. 이쪽. 그 수학적으로 나왔던 얘기는 잊어버려도 됩니다. 잊어버려도 되고 지금부터 하는 얘기만 기억해도 돼요. 자, 우리 교과서 174쪽에 있는 얘기를 할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가설을 하나 세워요. 빛은 입자고 그 빛이 가지는 에너지는 우리가 말하는 그 입자의 에너지는 우리가 지금 물질에서 배운 건 운동 에너지야. 움직이고 있는 입자면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죠. 근데 빛이 가지는 에너지는 이거랑 틀려. 왜냐하면 빛은 질량이 없잖아. 일단 빛이 질량이 있다면 우리가 햇빛 맞으면 아파야지. 빛의 질량이 없기 때문에 이 공식으로는 설명이 안 돼. 고전력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새로운 빛이 가지는 그 에너지의 크기를 이렇게 정의해. 얘가 내가 보니까 진동수에 비례하는 에너지를 가지는 것 같아. 그리고 센 빛이냐 약한 빛이냐는 그 빛의 입자의 개수를 의미해. 무슨 소리냐? 파란 빛인데 옅은 파란 빛이면 파란 빛 입자가 한 10개밖에 안 오는 거야. 근데 밝은 파란 빛이면 파란색 빛의 입자가 100개가 오는 거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옛날에는 파동이라고 생각하면 옅은 파란빛과 밝은 파란빛은 에너지가 빛이 큰 에너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밝다고 하는데 아인슈타인은 그건 아니야. 그게 아니고 빛 입자 하나하나가 가지는 에너지는 오로지 진동수에만 비례해. 즉 파란빛이면 다 입자 하나하나에 가지는 에너지 다 똑같아. 단 세다 약하다는 뭐의 차이냐? 이 빛 알갱이의 개수 차이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빛이 가진 에너지를 여기에 비례하고 이 비례 상수를 플랑크, 이거는 그 전에 나왔던 상수인데 이렇게 뭐 좀 복잡해요. 식은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비례 상수를 써서 이렇게 되죠. 빛이 가진 에너지는 비례 상수 H 플랑크 상수를 써서 HF라는 값을 가진다. 빛은 이런 진동수에 비례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입자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쪽 보입니까? 보이네? 광량자라고 불러요. 광량자설이라는 가설을 제안합니다. 빛은 입자고 그 빛이 가지는 빛 알갱이 하나하나가 가지는 에너지는 진동수에만 오로지 비례하고 센 빛이냐 약한 빛이냐는 건 그 빛 알갱이의 개수를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걸 가지고 이제 광전 효과를 설명해 볼게요. 자, 요거는 우리 책에 있으니까 요 진동수가 기억나요? 이거 파동 배울 때 한 건데 진동수는 파장분의, 왜냐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인데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속력 거리가 위아래 반대로 돼서, 그래서 이게 빛이니까 빛은 이게 뭐야? 속도가 c잖아.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바꿀 수 있더라. 사실 이게 중요한 건데,
합체 계획이 있으니까.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이 가설을 세우고 광전 효과를 설명하는 거야. 잘 보자. 자, 금속판이 있다. 자, 금속판이 있는데 이 안에를 보면, 자, 확대해보면, 확대해보면, 자, 원자핵이 있고 여기에 전자들이 이렇게 돌고 있는 거죠. 이렇게 확대해보면 막 전자들이 있을 거야. 전자가 보통 때 얘한테 속박돼 있죠. 근데 얘가 여기를 결합하는 데 드는 힘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숫자로 해봅시다. 10이라고 합시다. 이게 그 전자마다 좀 세게 결합되어 있는 애가 약하게 가까이서 결합된 애, 멀리서 결합된 애. 근데 어쨌건 최소한으로 필요한, 제일 약한 애 띄어내는데 필요한 게 10이라고 해. 자, 최소한 10은 있어야 얘를 떨굴 수 있어. 잘 떨굴 수 있어. 그런데 내가 빨간 빛을 비춰요. 빨간 빛. 자, 빨간 빛을 비춰. 근데 빨간 빛은, 레드는 진동수가 클까 작을까? 빨간 빛은 작죠. 파란빛, 보라빛 딱 하고 빨간 빛은 이렇게 진동수가 작잖아. 그래서 빨간 빛 하나는 가진 에너지가 5인 거야. 아인슈타인의 광량자설에 따르면은 빨간 빛 같은 경우는 5야. 그럼 이게 무슨 일?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빛은 입자라고 설명했어. 그럼 이거 무슨 상황이냐면 에너지가 5인 빛 입자가 막 떨어지는 상황인 거야. 입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센 빛이면 예를 들어, 자, 빨간 빛은 이건데 센 빛은 예를 들어서 이게 뭐 10개가 날아가는 상황이고 약한 빛은 뭐 1개가 날아가는 상황이라고 합시다. 자, 약한 빛을 비췄어. 약한 빛을 비췄네. 자, 1개가 날아가서 얘 부딪혔어. 근데 5로 날아가면 이거 뗄 수 있어? 없어? 없지. 떼는데 10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거 아무리 해봐야 안 튀어나오죠. 안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 5라는 에너지를 가진 애는 센 거에서 10개를 쏴봐야, 10개 쏴봐야 걔네가 부딪혀봤자 계란으로 바위치기랑 똑같은 거야. 얘를 하나 떼내는데 10이 필요한데요. 5짜리 백날 쏴봐야 뭐해?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이 그래프, 튀어나오는 전자가 없어. 이 특정 빛, 진동수 밑에 빛은 아무리 세봐야 하나도 안 튀어나와. 그런데 자, 파란 빛을 쐴 거야. 파랑은 진동수학 커서 아인슈타인의 계산대로 해보면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입자 하나하나가 가진 에너지가 20이야. 20이야.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0짜리를, 자, 얘도 마찬가지로 약한 애는 1개고 센 빛은 10개라고 합시다. 그러면 약한 애를 쬐면 얘가 20짜리니까 탁 맞고 전자가 튀어나오겠지. 전자가 튀어나와. 팡! 튀어나오는데 얘가 에너지 얼마 갖고 튀어나오나 볼까? 자, 20으로 쳤어. 10은 떼는데 썼어. 그럼 나머지 10은 얘가 운동 에너지 갖고 나오겠죠. 얘는 10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튀어나옵니다. 자, 그러면 약한 빛을 쬐면 파란 거가 입자가 하나만 들어간 거잖아. 그럼 몇 개의 전자가 튀어나올까? 1대1 충돌이니까 하나 맞으니까 하나가 튀어나오는데 걔 에너지가 10이야. 그치? 자, 그런데 이번에는 센 빛, 이걸 10개를 쏴. 그러면 전자를 10개 때릴 수 있죠. 근데 10개 때리면 전자가 10개 튀어나오겠지. 대신에 얘네 하나하나는 각각 운동 에너지 얼마씩 갖고 나와? 10씩밖에 못 가져 나와. 똑같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강한 빛은 개수기 때문에 강한 빛을 비춰봐야 얘가 전류가 세지는 거, 전자가 많이 나오니까 전류가 많이 흘러. 근데 그 전자 하나하나가 가지는 에너지 값은 변하지 않아. 이게 이 상황이야. 잡아봐. 센 빛이랑 약한 빛. 자, 센 빛일 때는 전류가 많이 흘렀죠. 광전 효과에서. 약한 빛은 전류가 적게 흘렀어. 아인슈타인 설명해냈지. 센 빛일 때 전류가 많이 흐르는 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아, 센 빛은 많이 때리잖아. 그러니까 많이 때리니까 많이 튀어나오는 거야. 오케이. 약한 빛,
개수가 적잖아. 조금 되니까 조금 흐르는 거야, 전류가. 오케이. 다음에 이 각각이 가지는 에너지는 같은 진동수라면, 예를 들어 파란색의 진동수라면 모든 전자는 같은 에너지를 가진다는 현상이 설명이 되는 거지. 이렇게 설명하면. 입자라고 하면 이 입자가 여러 개 있어봤자 각각 1대1로 대응되기 때문에 걔네가 갖고 나오는 에너지는 다 10이야. 즉 특정 진동수에 비칠 때는 같은 값의 에너지만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보라색을 했다. 보라 30이다. 걔가 에너지가. 그럼 이제 걔는 얼마 갖고 튀어나와? 30 쏘면 이건 또 뭔 종이야? 저 종이. 이거 조수가 들리나 모르겠어요. 30을 쏘면 10 쓰고 그땐 튀어나온 전자들의 에너지가 다 얼마일까? 20이지. 20이야. 그러니까 30짜리 빛을 쏘면 나온 애들은 다 20 갖고 나와. 이 그래프가 정확히 다 설명이 되는 거야.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면 그 특정 즉 이걸 떼낼 수 있는데 필요한 걸 우리가 일함수라고 불렀고, 물리원에서 배웠어요. 일함수. 얘 같은 경우는 일함수가 10인 거지. 일함수보다 작은 에너지를 가지는 그 진동수의 빛은 백날 세봐야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입자 입장에서는 에너지는 누적되기 때문에 나올 수 있지만 입자는 얘가 백날 쳐봐야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안 튀어나가. 10을 넘어야. 근데 10을 넘는 애는 부딪히는 순간 튀어나오지. 센 빛이면 그 개수가 많아지지. 이해됩니까? 그렇게 해서 아인슈타인이 이 광전 효과를 설명해냈어요. 대단한 거야. 그래서 빛이 입자다라고 생각하고 그가 가지는 에너지가 진동수에 비례하고 비례상수가 플랑크 상수다. 이렇게 딱 가설을 세우고 푸니까 모든 현상이 다 설명이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진동수에 비례하는지 에너지가. 그리고 왜 모든 색이랑 상관없이 같은 전압, 즉 같은 전압을 가진다는 건 같은 운동 에너지를 가진다는 거고. 봐봐. 같은 파란 빛이면 튀어나오는 전자들의 에너지는 다 10이잖아. 그치? 이 현상이 설명이 되는 거야. 센 빛이건 약한 빛이건 하나하나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는 다 같다. 그거를 설명하려면 입자라고 설명해야 된다. 천재야, 천재. 이거 어떻게 이렇게 발상을 완전히 바꿨나 보다. 그리고 센 빛일 때 전류가 많이 흐르는 거는 센 빛이라는 거는 빛의 개수가 많다는 거고, 빛의 개수가 많으면 걔랑 충돌하는 전자가 많으니까 많은 전자가 튀어나오니까 전류가 세지는 거. 설명 다 되는 거지. 다 되는 거야. 그래서 오케이 너 인정 해가지고 노벨상 딱 되고 깔끔하게 클리어 된 겁니다. 자, 여기 있는 것들이 지금 우리 책에 175초까지 설명이 돼 있어요. 뭐 수식 같은 거 몰라도 되고 그냥 또 다른 식도 있긴 한데 그냥 이 정도만 이해해도 충분히 광전 효과입니다. 그리고 물리원에서 했던 내용이야. 그래서 이거의 핵심은 광전 효과는 빛이 입자라고 설명하고 그 입자가 가진 에너지가 이렇다고 가정을 세웠을 때 다 맞아떨어지게 설명할 수 있더라. 결론, 빛은 입자다. 그러면 빛 그럼 파동이 아니냐? 아니야. 회절이나 간섭 실험 보면 빛은 또 파동이야. 그래서 최종 결론은 뭐야? 빛은 입자이면서 파동인 희한한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그 뒤에 가면 더 환장하죠. 빛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물질이 다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일주일에 우리 지금 단원 이제 2개 남았거든. 조그만 단원 2개? 하나씩만 나갑시다. 그럼 첫째 시간 했고 둘째 시간 해서 끝났지. 수식 안 하니까. 다음 시간에 여기에 관련된 뭐 재밌는 영상이나 뭐 이런 거 하나 찾아 올려서 이번 주 수업은 마치겠습니다. 자, 물린이들 수고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물봐.